어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어제 청문회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파행됐다고. 막 뭐 민주당을 막 이상하게 비유를 해갖고 파행됐는데 오늘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는 날이었는데 어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제 충암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국방부 장관하고 뭐 중요한 관련 직책들이 있어요. 방첩사령관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전두환이가 정권 잡을 때 보안사령관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보 관련돼 있는 그 자리 요직 중에 요직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에 충암파 왜 충암고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가 있냐 또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김용현이 하는 말이 400명 장군 중에 고작 4명이다. 야 이 새끼야 또 여기 나오네. 고작 4명밖에 없는데 요직에 다 배치돼 있으니까 문제지 이 돌대가리. 아우 이게 엄청 뻔뻔한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중앙고 출신이 4명밖에 없는데 4명이 다 요직에 있으면 그게 문제인 거지. 그렇죠.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쨌든 이 계엄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그 충암파가 다 간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다 윤석열 후배. 그다음에 이충호 경호처장 유력한 사람, 윤석열 4년 후배,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 9년 후배, 박종선 777 정보사령관 11년 후배. 이게 문제인 거죠. 지들끼리 이걸 다 도와주고 밀어주고 막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계엄할 그런 수 거지. 있게. 왜 고등학교 이 선후배 사이는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대통령이 충암고, 국방부 장관이 충암고, 그다음에 경호처장 유력한 게 경찰 출신이래 이번에는 네. 충암고, 충암고. 행안부 장관 충암고, 그다음에 합수본부장 충암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에 딱 군대에서 뭔가 딴 생각 못하게 계엄령이 나오면은 계엄령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자리에 충암고를 배치해서 충암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결국 말하면 정치군인이 되는 거거든요.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윤석열을 지키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고 저거 자체 지금 여기 이 자료 제공자가 박선원 의원이잖아요. 국정원 제1차장. 기소시장 출신이에요. 정보력 끝내주더만. 야 어디에서 이렇게 만난 거 아니야? 물어보니까 저 김용현이가 깜짝 놀라는.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거. 예. 아, 공간에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왜 모입니까? 쟤네들? 아니, 죄송합니다. 왜 모입니까? 저 사람들? 그러니까 충암고 출신들이 제2의 하나회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죠. 400명 중에 4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진짜 말장난일 뿐인 네. 거고요. 계속 얘기하셨듯이 계엄에서 제일 중요한 주체들은 다 충암고가 꿰차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김용현이가 국방부 장관으로 가니까 경호처장 후보를 물색 중인데 경찰 출신 이충호가 또 충암고 출신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물론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일단은 첫 번째 포석은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지켜줄 사람들을 가깝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전두환 흉내내고 있는 거에 가깝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 뭐 경호처장 뭐 해가지고 다 충암고로 둘러싸이게 만들고 또 가깝게는 검찰로 둘러싸고 해서 자기를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거는 굉장히 지금 보수적인 해석이고 핵심은 계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박선원 의원이 지금 했던 거 있잖아요. 공관에서 계엄을 논의했다. 최근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러 계엄 얘기 했냐 안 했냐. 내란 음모로 비춰줄 수 있음을 명심해라. 동의 못한다 얘기하고 대부분 사실 아니라고 말한 거 보니까 대부분은 사실이 꽤 있군요. 그렇죠. 아니 보통 저런 경우가 아예 저는 적이 없으면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직을 거십시오 뭐 이런 얘기 나와야죠. 근데 어제 그 청문회 보니까 김용현이 아주 똥별 출신이더구만 보니까 무대뽀야. 김민석 의원한테 뭐라 그랬더라? 그래서 당신이 대통령을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엄령에 대해서는요.
지금 온라인에서 이제 끝났어요. 뭐냐면 논쟁이 처음에는 김민석 의원이 그걸 먼저 제기할 때는 지금 법이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 갖고 있는데 계엄이 가능하겠어라고 했다가 네. 그 조현천이가 박근혜 때 했던 계엄 문건. 그 계엄 음모 네. 요 문건에 보면은 야당 의원들 체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쪽으로 결론이 나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탄핵 빌드업 과정입니까? 이게 이제 계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합니다. 했습니다. 여기 웃기는 게 이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봐요. 발끈하는 자가 나는 범인이라고 범인이다. 봐. 왜냐하면 계엄에 대해서는 지금 김민석 의원 등이 제보를 받았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음모들을 예를 들면 이게 문건으로까지 안 만들어지더라도 여러 가지 고려 사항 중에 계엄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면 계엄 음모가 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실행하려고 뭔가 하지 않았더라도 한 번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다면 계엄 음모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제보를 받아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엄 꿈도 꾸지 마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1년 지나가지고 괴담 유포당이라 그랬죠. 네.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죠. 네. 근데 국민 75%는 걱정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윤석열 지지층까지도. 맞습니다. 국민들 바보가 아니거든요. 윤석열이 지금까지 해온 짓을 보면 계엄이 아니라 계엄보다 더한 것도 할 놈들이잖아요.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의견 제시할 수 있죠. 네, 미리 선제적으로 방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국민 정서를 이렇게 해서 알려드린 다음에 정보가 당연히 있었으니까 알려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야당의 역할인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심각한 것이 지금 아까 그 정혜전인가 무슨 대변인 있잖아요. 대통령 저런 분이 있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최근에 네. 저 된 자리에 건가요? 있던 예. 사람이 좀 무슨 차관으로 갔어 최근에. 저 김수경인가 뭐 대변인이. 가만히 있어 대변인 해봤어 아는구나. 제가 알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 이 역할을 제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은요, 제가 공식 논평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저렇게 하찮은 꼭 그 질 낮은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빌드업? 이거 그냥 우리 사인들이 빌드업 하는 거야, 빌드업 하는 이런 거 쓰지. 빌드업이란 말을 저기다 쓰는 것도 웃기고,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 이거 명백하게 진짜 약간 혐오의 단어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실에서 쓰는 단어 수준이 아니에요, 저건요. 그냥 우리가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 그러니까 저것이 이제 쉽게 표현하면 윤석열의 정신승리라고 보면 돼요. 네. 국민들 여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지율 확대, 뭐 지지율 뭐 이런 걸 넓히고 막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꽁꽁 묶어서 아까 말한 충안파랑 검사들 쭉 꽁꽁 묶어가지고 극우 지지층하고 꽁꽁 묶어서 한 발짝도 못 들어와라고 막 배척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제 국회도 못 가잖아. 네. 국회에서 자기 모욕 줄까봐 못 가잖아요. 이 등시 같은 게. 아이고. 어우. 쫄봅니다 또. 근데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공식적으로 탄핵 빌드업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실제로 대통령실 내에서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고 그거를 대통령실 내에서 굉장히 의논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엄령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음모론에 대해서 좀 더 힘이 실리는 거고요. 그리고 탄핵은 불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우리가 이제 이 헌법 체계 내에서 법 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견제 장치 아닙니까? 대통령 견제 장치.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차마 그런 일이 만약에 과정이 있더라도 그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 본인들이 이제 날아간다는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그 맞습니다.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저 대통령실은 진짜 수준 떨어지는 게 뭐 대통령 수준이 저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는 판단됩니다만 탄핵 얘기를 자기들이 입으로 합니다. 봐봐. 너무 웃겨가지고. 저 정혜전이가 저 조선일보 출신이래요. 댓글창에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관심도 없었는데 문제는 요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윤석열이가 8.15 광복 뭐 기념사 등 그 즈음에 반국가 세력 이야기했죠. 맞습니다. 그건 근거 있어? 내가 그랬지. 그런 얘기 나올 때면 하지. 야 간첩이 있으면 신고를 해 이 새끼들아. 잡아 들이면 되잖아. 윤석열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 괴담 아니에요? 괴담이죠. 거짓 선동이죠. 반국가 세력. 반윤석열 세력이라고 한 말한 게 솔직하지 사실은. 그냥 근거 듣- 없잖아. 그냥 듣기 싫은 말 하는 사람들이겠죠. 본인 귀에 듣기 나라 싫은 말 하는 망하게 하는 윤석열이가 반국가 세력인 거야. 발끈하는 놈이 범인이야. 이재명 대표의 발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 막기 위해서 의원 체포, 구금 계획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 완벽한 독재 효과 아니냐. 그러니까요. 충암파든 누구든 간에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엄도 안 중에 하나로 꺼냈다면 계엄 음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구체적인 문건이 안 만들어졌더라도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그게 국민의 불행이므로 야당 입장에서는 계엄하면 안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발끈하는 거 보니까 이것들 봐라 했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또. 걸렸네 이거 같습니다. 근데 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수준을 보면 무슨 일이든 문건으로 공식화할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문건은 없을 수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음모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또는 그런 녹취 이런 거는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문건 한번 볼까요? 니들 부류에서 만든 거야. 박근혜 정권 때. 밑에 빨간 줄만 보시면 돼요.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 처리로 의결 종족수 미달 유도. 그러니까 과반이 넘으면은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데 막 가둬버리고 막 못 가게 하고 막. 근데 현행범이라는 게 종류가 엄청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이제 어제 우리가 보여드렸던 건데 방송사는 다 폐쇄해버리고요. KBS 하나만 쓴대. 그 조현천 그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무단횡단만 해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밑에 보면 또 합수단이 불법 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 활동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 와. 그러니까 SNS에 윤석열 정부 비판한 사람 다 반국가 세력으로 잡아들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윤석열을 비판하는 국회의원들은 북한과 내통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해서 몇 명만 잡아들여도 계엄 해제를 못한다. 물론 얘네들이 지금 미리 들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계엄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겠지만 핵심은 이런 거예요. 조현천이가 언제 저런 계엄 문건을 만들었었냐면 박근혜 탄핵 정확한 시점은 뭐냐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 그러니까 박근혜는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다면서요. 믿었어요. 예. 기각되었을 때 국민들이 이제 또 다시 들고 일어나면 계엄령 선포한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 야당 국회의원들이 잡아들이고 이 과정들이 문건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 야야 뭐 충암인지 뭔지 이런 애들 모여갖고 계엄도 이야기했다더라라는 소리가 들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야 계엄하시면 안 돼. 큰일 나. 계엄이라는 건요. 일반 사법 체계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군인이 통치하는 거야. 잡아들이는 것도 군인이 하고 이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네. 군인이 총을 일단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래서 이 계엄이 선포가 되고 나서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촛불 집회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냥 총으로 다 위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해놓고 무슨 괴담 유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뭐 윤석열 정권 들어서 죽어나간 사람이 한둘이에요? 군인들이 계엄령 내리면 국민들 필연적으로 다치죠. 계엄령 내리면 아유 모셔라고 집에 있겠어요? 이제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지? 그러면 4.19처럼 발포해버리면 국민들 다치는 거 아니에요? 야당 입장에서는 약간 엄살처럼 보일 수 있어도 시작 단계부터 싹을 잘라야 된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 거예요. 네. 뭐가 틀렸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실체가 있습니까? 그리고 웃긴 게 용산에서 이야기하는 게 민주당 계엄설 관련해서 무책임한 선동이고 이재명 대표 보고 대표직 걸고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얘네들 이 부류들은 참 직 거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 시절에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자기가 알았다면은 정치 생명과 장관직 걸겠다 했더니 걸렸는데도 안 걸었어요. 정치 생명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명품 그 디올백이나 샤넬 화장품 받은 거 그거 뇌물 아니고 그거 뭐 했다면 그거 이제 조사한다면 대통령직 걸으십시오. 같이 걸어 봅시다 한번. 재밌는 게 김용현이가 경호처장들 중에서는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관저를 쓴대요. 왜? 거기에 있던 관저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 외교부 장관 관저 지금 이제 윤석열이가 쓰고 있죠. 김건희네가. 네. 다음에 육군 참모총장 관저. 네. 합참의장 관저 이렇게 있었던 합참의장 관저가 아마 김용현이가 뺏어 쓰고 있을 거예요. 거기로 불렀던 사람들이 사실 계엄이랑 연관이 있어요. 특전사령관, 그렇죠. 수방사령관, 그렇죠. 방첩사령관. 계엄할 때 딱 필요한 인원들이에요. 저 우리 서울의 봄 영화
떠올려 보시면 딱 그 사람들 연락하고 소재 파악하고 그렇게 모으고 하지 않습니까? 딱 그게 연상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황당한 주장이라고 하면 보통은 입장도 안 내요. 입장도 안 내고 그냥 무시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날뛰는 거 보면은 몸도 들켜서 놀란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죠, 당연히. 야, 뭐 우리가 살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경험을 하고 삽니다만 21세기 계엄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 왜냐하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거든요. 세계가 다 한국을 부러워할 정도의 나라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세계대전 뭐 그 즈음에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가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발전을 한 나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왜 여러분 기억하시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G7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 가리키면서 되게 부러워했던 시절. 맞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OECD 국가들 중에 성장률이 제일 높아서 어떻게 저렇게 코로나 방역을 잘했어요라고 물어보던 시절. 그런데 또 OECD 국가 중에 돈을 안 써가지고 네. 최소한의 돈으로 나름 코로나 선방했다고 평가받은 그런 선진국이, 일본은 팩스를 통해서 코로나 방역하고 있던 그런 나라인데, 계엄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국가가 그만큼 퇴행했다는 뜻이거든요. 한 3, 40년 전으로 퇴행한 거예요. 계엄이 뭔데요? 그러니까요. 독재자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계엄령 내려서 자기 집권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데 그 계엄 앞에는 뭐가 있냐면 국지전이 있어요. 그냥 내려지는 게 아니라 휴전선 쪽에서 지금 전면전은 아니고 국지전이 붙었어. 전쟁이 났다는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계엄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포고령 같은 걸 내려갖고 네. 지금부터는 모든 뭐 행정 단위를 이제 군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 윤석열이가 말했던 그 세력들에 대해서는 잡아들이고, 이 과정에 네. 국회의원은 또 별 수 있어요? 잡아들인다고 하면 잡아들이는 거지. 한 30명만 잡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잡아들이지 않아도 캐비넷 속에 뭐가 있는 사람들도 동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짓거리 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윤석열의 절친이라고 하는 인재개발원장인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고위직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본인의 절친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 알겠습니다. 선플라워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 5천만 국민의 안전지대는 없다고. 제가 좀 전에 안양 1번가를 가봤는데 한쪽 라인들만 돌아봤는데 임대라고 써있는 빈 가게들이 30군데가 넘더라고요. 아이고, 탄핵이 답입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마호크님, 충암고 폐교시켜야 하나, 악마들 배출하는 서구리요. 또 일부를 갖고 또 특정 집단을 우리가 혐오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아유, 정말 그러니까 그 어디 서울대 마찬가지고 어디 학교 나온 사람들 중에 윤석열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욕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네. 뭐 옛날에 기억하시죠? 몇 년 전에 서울대 재학생들이 제일 존경하는 선배가 윤석열이에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왜 시위도 안 하더라 아이들아? 그러니까 조용하던데요. 뭐 네. 게시판도 그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